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국민연금을 정말 똑같이 냈는데 누구는 은퇴하고 평생 월 1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136만 원을 받는다면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국민연금만으로 매달 318만 원을 받는 분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비결이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보험료를 그냥 더 많이, 더 오래 냈겠지 이렇게 짐작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진짜 열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연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느냐, 이 수령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거든요. 아, 받는 시점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게 바로 연기연금 제도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잖아요. 그때 바로 신청하지 않고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루는 제도예요. 이렇게 미루는 대가로 국가가 연금액에 일종의 이자를 붙여주는 거죠. 이자요? 네, 1년을 연기할 때마다 원래 받을 연금액의 7.2%, 월 단위로 치면 0.6%씩 평생 더 얹어서 지급합니다. 잠시만요. 연 7.2%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국가가 보증하는 수익률이 7.2%라는 게 솔직히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매년 7% 넘게 꾸준히 수익 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건 뭐 위험 부담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니까 안정성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숫자로 풀어보면 그 힘이 더 크게 와닿으실 거예요. 가령 원래 매달 100만 원을 받으실 분이 이 제도를 써서 5년을 꽉 채워 연기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1년에 7.2%씩 5년이면 총 36%가 가산됩니다. 36%나요? 네. 그럼 5년 뒤부터는 평생 매달 100만 원이 아니라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와, 매달 36만 원. 1년이면 432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가 상승률은 원래 금액인 100만 원 기준인가요? 아니면 늘어난 136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늘어난 금액, 그러니까 136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아, 정말요? 네, 처음부터 더 높은 금액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이 복리로 붙는 구조인 셈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네요.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큰 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A씨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분은 원래 월 15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소득 활동을 계속하시면서 5년 연기를 신청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5년 뒤에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통장에 찍힌 금액이 월 233만 원이었습니다. 157만 원이 233만 원으로요? 그렇습니다. 5년의 기다짐으로 매달 76만 원의 현금 흐름을 추가로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월 318만 원 최고액 수령자분도 오랜 가입 기간에 더해서 바로 이 5년 연기 전략을 함께 활용한 결과입니다. 매달 76만 원이 늘어난 A씨 사례를 보니까 정말 솔깃한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그 기회비용,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분명히 어떤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총 수령 기간의 단축에서 나옵니다. 남들보다 5년 늦게 받기 시작한다는 건 그 5년치 연금을 포기하고 출발선에 선다는 의미거든요. 아까 예시로 든 월 100만 원 수급자의 경우 60개월치,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그 포기한 6천만 원을 다 메우고 오히려 더 이득을 보려면 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 같네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12년에서 13년 정도는 지나야 연기한 쪽이 더 유리해진다고 분석합니다. 12년에서 13년이요? 네, 예를 들어 5년 연기에서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최소 82세나 83세 이상은 사셔야 그때 연기하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건 본인의 건강 상태나 기대 수명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베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당장 소득이 충분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자신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섣불리 선택하긴 어려운 전략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이 모두에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근로나 사업소득이 충분해서 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분, 그리고 가족력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장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 이런 분들께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죠. 반대로 당장 연금으로 생활비를 써야 하는 분이나 안타깝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분께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은퇴 직후에 소득이 뚝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잔 기간, 이걸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60세 전후로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점 늦춰져서 65세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미 5년의 소급 봉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5년을 더 연기한다. 그럼 무려 10년 동안 고정 수입 없이 버텨야 합니다. 이 기간을 감당할 별도의 금융자산이나 다른 연금이 없다면 연기연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적인 여유나 건강 문제 때문에 연기연금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기는 아니지만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다른 현실적인 방법 혹시 없을까요? 네, 두 가지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이 법적으로 만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이 끝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원하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확 늘어나는 구조라서 몇 년만 내도 평생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워서 연금을 아예 못 받을 뻔한 분들께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앞으로의 시간을 활용해서 가입 기간 자체를 늘리는 거군요. 또 다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추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건 뭐랄까,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사는 개념입니다. 시간을 산다고요? 네, 과거에 실직이나 사업 중단, 군복무, 아니면 육아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못 냈던 걸 지금 내려면 목돈이 좀 들어갈 텐데 보험료 부담이 꽤 크지 않나요?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목돈 부담이 있죠. 하지만 이걸 통해 늘어나는 평생 연금액을 계산해보면 웬만한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재테크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추납 가능한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 먼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법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곳에서 더 큰 돈이 셀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가장 조심해야 할 숨은 변수는 뭘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요? 연금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은퇴 후에는 보통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서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득 기준에 연금 소득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 연금 소득도요?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공적연금 소득을 포함해서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연소득 2천만 원이면 월로 환산하면 약 167만 원 정도거든요. 월 167만 원? 네, 즉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큰 변수네요. 연기연금을 통해서 월 수령액을 조금 올렸다가 그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연기연금으로 연금액을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렸다고 가정해보죠. 월 20만 원 더 받게 됐지만 연소득 2천만 원 기준을 넘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할 수 있어요. 연금 20만 원 더 받으려다 건보료로 30만 원을 내는 배보다 배꼽이 턱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단순히 연 7.2% 복리 이 숫자만 보고 덤벼들 문제가 전혀 아니었네요. 연금액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고려해서 전체적인 손익을 따져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 있을 뿐이죠. 나의 현재 근로소득은 얼마인지, 은퇴 후 소득 계획은 어떤지, 내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은 어떤지,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충분하고 건강하다면 연기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보료가 더 신경 쓰인다면 그냥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혹은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하는 부분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5년 먼저 땡겨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적의 수령 시점은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무와 건강 상태라는 퍼즐을 가장 정확하게 맞춰보는 그런 전략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